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37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었고요. 코스피 종가는 2372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은 벌써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0.16% 높은 65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동안 2%대 조정을 받았던 전기 전자업종이 모처럼 반등세를 보였고요. 화학이나 제조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둘러싼 어떤 위험도가 좀 잦아든 상태에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2부 시간 전문가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닥터 최동기.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오셨고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매매 달인들의 수익률을 먼저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전화 연결돼 있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수익률 상황 보고 자세한 리뷰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계신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4월 18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에코프로가 지금 125%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리뷰 시간 드릴 거고요. 6월 26일에 주셨던 대한광통신 역시 지금 50%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지금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요. 이 두 종목 간단하게 리뷰 듣겠습니다. 네, 먼저 그 주 고객사로 삼성 SDI를 둔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는 NCA 계열 2차전지 양극재 전문업체 에코프로입니다. 우선 기존의 유선으로 활용되던 전동공구가 좀 무선화되고 드론과 무선 청소기 등 BIT용 시장 확대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3분기에 증설효과 본격화로 월 450톤 규모의 신규 CM4 설비가 NCA 외에 어드밴스드 NCM이 동반 생산이 가능해 NCM 탑재 EV용으로도 판매 예정이라 EV 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의무 생산제도 발표 후 에코프로의 퍼가 40배까지 높아졌으나 2018년 신규 증설 효과를 반영할 경우 퍼가 21배 수준으로 낮아져 무선화, 배터리 고용량화, 2차전지 탑재기기 확대로 NCA 소재 출하는 여전히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주행거리 출력 등 기술적 요건을 강화하는 전기차 정책으로 에코프로 같은 소재업체 수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격적으로 21선이 29,2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가장 흐름이 센 대장 업종군으로 기존 보유자들의 수익률 극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대표 광케이블 전문업체 국내 유일의 광섬유 제작이 가능한 대한광통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섬유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7% 이상 상승 중이고 광케이블의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 3산 도시의 4G 이동통신 유선망 투자 활성화에 따른 광케이블 수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5G 투자 준비 단계로 유선 네트워크 보완 투자, 그리고 베트남, 인도 등 유선 네트워크망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유선망 투자에 따른 광케이블 수요 확대로 원재료 광섬유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2분기 기준으로 광섬유 단위당 11달러 수준으로 가격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군용 레이저 무기 및 의료용 광섬유 등 특수 광섬유 시장에 대한 선점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하반기 회사가 전망한 매출 707억, 영업이익 102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8일에 행사되는 전환사채 200억 규모는 오버행 물량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가격적으로는 21선인 3,920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5,000원까지는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할 것을 보여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고 기존 보유자들의 역시 수익률 극대화 관점으로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고수익을 기록 중인 에코프로와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 한 말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역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LG그룹주 말씀드리겠는데 LG그룹주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용 조명 부품업체 오스트리아 JKW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에 LG 전기차 사인방 삼총사가 하반기에도 역시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LG전자는 JKW 만약에 인수가 될 경우 올해 매출 예상치 1조 6천억에 올해 예상 매출액 3조 7천억에 그 JKW 매출 1조 6천억을 합치면 약 5조 원이 넘게 되어 전장사업부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는 물론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져 스마트폰 사업부의 부진을 전장 사업부의 높은 수익성으로 보완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본업인 석유화학 쪽의 합성수지, 폴리염화비닐 등 주력 제품의 견조한 판매가 하반기에도 유지되고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 성장 동력인 전지 부분이 2분기에 흑자 전환해서 최근에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주 판매가 늘고 있어서 이 부분 기대하고 있고요. 폴란드 자동차 전지자회사 LG컴 브로드하프 에너지를 4,360억에 출자한다고 발표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 전기차 배터리에는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노텍의 자동차 전장 부품은 주행 안정성의 편의성을 높이는 모터와 센서, 카메라, 모듈, 무선 통신 등 총 20여 종에 이르는 미래형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차용 2세대 VTX 풀모델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넥티드카 부품 시장 매출 확대가 큰 기대가 되고요. JKW를 인수할 경우 이 회사 역시 헤드램프 LED에 공급하는 식으로 타 계열사 협업이 가능할 점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쓰이는 카메라 모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양산돼 LG 이노텍의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1,718억으로 3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됩니다. 그래서 LG그룹주 제가 보는 탑픽은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LG화학이고요. 차선호주는 역시 포트에 있는 LG 이노텍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LG그룹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기 출연하고 계신 두 분의 수익률 자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5월 18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삼화 콘덴서이고요. 지금 20% 죄송합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나가고 있네요. 8월 7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삼화 콘덴서가 지금 20%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최동기 이사님의 추천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5월 18일에 주셨던 심택입니다. 지금 32%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동 기사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심택은 우리 반도체형 PCB 세계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도 세계 1위 상품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의 그 성장 동력은 빅데이터 수요에 기댄 SSD와 서버 모델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SIP, 시스템 패키지, 애플리케이션 어떤 확대. 세 번째는 이제 중국향의 폴립칩의 성장인데요. 사실 이러한 그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모듈형 PCB 및 D램 패키지형 BOC 서브스트레이트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회사는 품질이라든가 기술, 납기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미 이제 성수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 영업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이런 설비 투자처럼 계속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가 제품 위주로의 어떤 제품 믹스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매출이 2,15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24억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 회사는 삼성전자라든가 도시바라든가 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일단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은 지속홀딩이 가능하겠네요. 네. 예.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심택 봤고요.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님의 삼화 콘덴서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만 간다라고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전기차 업종들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25,000원을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사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수를 하시되 하방으로는 현재 11선 정도에서 지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이제 손절가 부분들을 짧게 잡으신다면은 충분히 뭐 한 3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을 좀 조절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콘전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영업이익 부분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우선 충분히 홀딩하셔가지고 조금 더 큰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과 최동기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선정해 오셨을지 열어드리는 시간 갖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 개장을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이 좋다면 지금 매수도 가능하겠죠? LG전자를 먼저 볼 텐데요. LG전자 그룹주 주목해보자라고 앞서서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어제 LG전자의 주가가 10%나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업체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을 들으셨습니다. 대형주가 10% 급등했다는 거는 좀 이례적이잖아요. 최동 기사님께 들어볼까요? 일단 아까도 뭐 우리 김전 연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LG전자가 3분기에 이제 가전 부분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러한 또 어제 이제 호재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된 아닌데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된다면 실제로 매출 효과가 약 한 1조 한 6천억 정도에서 약 한 5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도 LG그룹, LG전자 주식도 뭐 삼성전자 이런 주식에 눌려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크게 못 오른 감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LG그룹주들이 이번에 그 자동차 전장 부품사 인수하면서 아마 한 단계 레벨업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일단 LG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LG전자에 대한 두 분의 성장성 기대감은 굿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보겠습니다. 코디엠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됐었는데 코디엠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3, 2, 1. 예. 역시 굿이시고요. 최재현 연구원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뭐 OLED 쪽에 대한 그 장비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일단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40억 정도 영업 적자를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올해는 개선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제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단기적인 좀 주가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권에서 뭐 단기적으로 사실 보신다면은 뭐 1,250원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해줬을 때 이때 좀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단에 대한 매물 부담도 사실 큰 상황이고요. 또한 작년에 이제 영업 적자가 나섰던 부분들이 코디엠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부분들로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반기에 좀 많이 사업 영역을 많이 확장했는데 이 그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올해가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부터 좀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조금 더 멀리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제 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당장은 좀 좋은 모습들 보일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단으로는 1,600원대까지의 그런 매물 부담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디엠 봐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도 어제 6%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딴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한미반도체 역시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최동 기사께 들어봅니다. 일단은 이 종목 자체도 보면 이제 반도체 제조용 초정밀 금형 및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나라 유수의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LED, PCB 응용 장비 이런 최첨단 IT 산업 장비도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최근에 이 회사는 어떤 그 재무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이 계속 좋은 상태고 사실 보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일단 매수를 하는 이런 회사가 되겠는데 어제 보니까는 또 우리 주가가 이제 오른 상태에서 보니까 또 투신사들도 어제 처음으로 매수에 개입한 이런 이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다진 상태에서 일단 어제 좀 올라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지만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 모두 두 분이
동의하셨습니다. 굿이라는 의견으로요. 이번에는 또 어떨까요? 코스모 신소재 볼 텐데 저희가 어제도 이 종목 특징주로 봐드렸었거든요. 8%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LG화학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잇따라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주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번에는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최재현 연구원님, 굿 드셨어요? 네, 일단 전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고 제 포트폴리오에도 전기차 섹터 종목들은 몇 종목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작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도 충분히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면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부분 기대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최근에 증시를 이끌고 왔던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들이 사실 강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났었던 8월 말부터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갑작스럽게 수급 부분들에서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상승 여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57,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매도 포지션 잡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코스모 신소재도 충분히 2만 원대 이상은 노려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게 맞지만 네. 지금 신규로 들어가긴 좀 부담되는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 그래도 향후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네, 보시는 거죠? 예, 최동기 이사님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역시 주가는 상한가에서 거래가 맞춰졌고요.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는 다르게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굿 의견부터 들을게요. 이사님. 저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 부품 중에서도요. 일단 그 어떤 모터 이런 거를 이제 납품한 회사인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쳤지만 네. 한 번 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상일 때는 무조건 따라가라 하는데 일단 오늘도 좀 계속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 주신 최재훈 연구원님의 관점은요? 네, 일단 전 단기 급등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 예상 가격도 지금 현재 4,800원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좀 길기 때문에 저는 상단 매물대 생각해 본다면은 접근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막 시작이 될 겁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오름세로 맞춰졌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랐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저희 출첵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유료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함께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04% 강보합 정도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11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 1%대 상승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0.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중국 공장 가동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정도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 냈던 LG화학 역시 오늘도 0.7%, 8% 가까이 오름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출발이 되고 있고 어제 주가 변동 없었던 삼성물산은 오늘 0.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0.08% 소폭 상승한 2374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34% 올라서 지금 657포인트 선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보고 계신데 종목별로는 좀 흐름이 엇갈리네요. 어제는 시총 대부분의 상위주가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셀트리온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3%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반면 메디톡스는 오늘 1% 가까이 오릅니다. 어제도 0.58% 상승이 나왔었고요. 역시 같은 보톡스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휴젤도 오늘은 1%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볼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 역시 포스코 캠텍입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등으로 올해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고요. 연 이틀 동안 거의 13% 이상 올랐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6% 상승세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코미팜이나 바이로메드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종목 공개가 될 텐데요.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동기 이사님. 네, 지금 10번째 종목은 이제 KCC가 되겠습니다. KCC는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도료 업체인데요. 사실 2분기에는 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주식을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역으로 일단은 3분기에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개선된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부진한 거는 우리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업종 등 이런 전방 산업의 부진의 영향으로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아파트 물론 이제 가열이 돼 있지만 입주 증가가 되면서 일단은 건자재 중심의 시장이 분명히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2분기에 무기질 단열 때 일단 증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에도 석고보드 증설 공장이 이제 가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석고보드라든가 글라스로 해가지고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도료 부분의 어떤 이익률 자체가 10%의 회기 시에 현재 2분기에는 7%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EPS가 약 12% 일단은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뭐 보유 주식,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물산 약 한 3조 원 정도의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또 주가 상승을 해서 아마 이러한 어떤 평가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이제 추가 출점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이고 홈 CC 파트너스도 지금 현재 약 40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약 2배 정도인 800개로 일단 늘림으로써 일단 매출액의 증대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현재는 이제 자동차 쪽은 안 좋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조선업종이 좀 회복되면서 일단은 어떤 조선업종의 어떤 도료 부분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뭐 39만 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일단 뭐 39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9번째는 이제 코엔텍이 되겠습니다. 코엔텍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여가지고 일단은 폐기물 처리 산업 관련주죠. 사실 보면 이런 폐기물 업체는 뭐 인선 ENT도 있겠지만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입지 조건이 또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인허가 승인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업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크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50조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 10조 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일단 구도심하고 노후, 주거지를 살려냈다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혜택을 보는 업종이 일단 폐기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코엔텍이 일단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중국도 일단 어떤 환경 보호 때문에 이러한 이제 폐기물을
계속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전면 금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물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이러한 어떤 틈새 시장에 코엔텍이 충분히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체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일단 5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늘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 개선에 직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주가는 한 4,500원대인데 4,6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한 구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주주가 이제 그린 에너지 홀딩스인데 일단 맥쿼리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도 튼튼하기 때문에 뭔가 한번 더 경영 다각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건 27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온라인 상태인데 지금 28만 원대도 충분히 이 주식은 3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제약사들한테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사실 보면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틀리죠. 셀트리온은 어떤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업무 자체가 틀린데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셀트리온 주주가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그룹은 어떤 브랜드 때문에 2019년에는 세계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의약품 최고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일단 확실히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보면은 이제 같은 계열사인 삼성 바이오패스 이제 파이프라인에 따른 모멘텀 기대되는데 사실 보면 삼성 바이오패스도 계속 신약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티즘 간주름 치료제 SB5 요게 이제 원조의약품 휴미라가 되겠고 그다음에 유방암 치료제 SB3 이제 원조의약품 허셉틴인데 아마 조만간에 유럽에 일단은 CE 허가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의 어떤 매출이 분명히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면 최근에 삼성 바이오패스는 일본의 다케다 제약과 어떤 이제 급성 췌장염 치료제들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4분기에는 이제 흑자가 났다가 이제 2, 4분기에는 적자를 시현했는데 3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7번째는 이제 CJ E&M이 되겠습니다. CJ는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일단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시간에도 계속 얘기한 건 한 7만 원 초반대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느새 한 7, 8% 오른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CJ E&M도 이런 어떤 탄력을 봐서는 분명히 8만 원, 9만 원도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CJ E&M이 적자로서 부진한 거는 작년에 인수한 베트남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적자를 시현했는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상승세, 흑자 전환으로 분명히 갈 것으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떤 콘텐츠에 있어서 콘텐츠 자체가 이제 광고에서 기타 부문으로 일단 이동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넷플릭스의 비밀의 숲 이란 콘텐츠를 무려 36억 주고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플랫폼 회사들하고 계속 이러한 콘텐츠 수출 계약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함도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지만은 지금은 어떤 주춤한 그 상태지만 외국에서 일단 군함도가 개봉이 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남한산성이라는 그런 또 개봉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자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또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되는 드라마들이 이제 해외에 계속 수출함으로써 그런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중국 때문에 좀 어떤 영향을 받았지만 이러한 이제 매출처를 다양화 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북남미 이래서 충분히 중국에 대한 어떤 영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8월 18일, 28일 날 또 LA에서 K콘 20 실질을 개최를 했는데 성황리에 일단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기업으로서 현재가 충분히 매수하더라도 8만 원, 9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째는 JW 홀딩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번주에 나와서 제가 9,000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9,500~600원에 거의 700~800 오른 상태인데 저는 이제 목표가 자체를 11,000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 이 회사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좌회사는 JW 중해제약, 그 다음에 JW 생명과학, 그 다음에 JW 신약, 이 세 개 회사가 주력 회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JW 신약은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부성장이 돼서 상반기에 매출액이 383억, 그 다음에 영업이 19%로서 일단은 호전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JW 생명과학은 수액제, 우리 뭐 영양제라 그러죠. 아마 국내 1위 업체가 되는데 계속 지금 수출도 차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 플랜트 수출 계약을 사우디의 SPC하고 지금 제약이 체결한 상태인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약 680억, 그래서 한 7~8% 성장이 됐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무려 128억에서 약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JW 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JW 중해제약인데, 중해제약은 매출은 2,44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5억으로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리바로라든가 원어프 등 대형 품목의 지속적인 실적 호전이 되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이런 그 병원 의약품 자체는 마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은 조금 안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CWP 290의 인상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JW 중해제약, 그 다음에 JW 생명과학, JW 신약, 이런 자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닥 종목을 매매하시는 최동기사의 5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12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이 임플란트 관련 업종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덴티움 외에 뭐 디오라든지 오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주가가 최근 6만 원대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뒤로 뭐 전체적인 장 흐름들과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약 109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는 뭐 72%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해외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 또한 러시아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에도 이런 매출 성장 부분들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는 임플란트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3위권까지, 특히 점유율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체 세계 시장에서도 뭐 그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 성장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현재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한 8%대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규모가 굉장히 큰데 반해서는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 따지자면 20%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한다면은 중국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 부분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쪽에 대한 그런 보험 수급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본다면은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전체적인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 많이 증가할 거고, 특히 보험금 지급 확대로 인한 수혜를 많이 받는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체크하시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특히 6만 원대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었던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제주항공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여행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일단 뭐 여행 시즌 때는 뭐 사실 주가 흐름도 좀 크게 좋았던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포트에서도 좀 홀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3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한다면은 주가는 한 번 더 상방으로 좀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제 여객 수송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5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6월 정도부터 4만 원대부터 3만 8천 원대까지 상당 기간 오랜 기간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증시가 빠진 데 있어서도 크게 하락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단으로는 좀 지지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여행주 같은 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노선이 사실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일본 쪽이랑 동남아 쪽에 대한 여객수가 많은데 이쪽에 대한 항공 노선들을 많이 특히 확대를 하면서 이런 수익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자체가 굉장히 힘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5월 이후부터 좀 중점적으로 들어왔었던 수급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8월달 돼서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 이탈들이 좀 있었지만 크게 물량들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이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충분히 주가는 하단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한 36,000원 정도, 37,000원 정도를 좀 잡아보신다면은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보시면서 상단으로 한 번 더 4만원을 돌파하는 흐름들 좀 기대하시면서 보유를 하셔도 되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포트폴리오에 이제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차 섹터 중에서 대형주 중에 대장주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일단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편이고 이제 40만 원이 사실 이제 2만 원 정도 앞으로 남았는데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적 호조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반기 이어서 내년까지도 충분히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석유화학 쪽에 대한 부분의 실적 부분들, 또한 전지 부분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하반기 이후에 이런 배터리 쪽에 대한 출하 물량들이 많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는 주가가 더 좋을 것이다. 특히 4분기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예상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28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40만 원까지 꼭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전기차 의무 생산제를 좀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시장도 충분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000원대 7월 말에 이 고가 라인을 찍은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일단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 대한 그런 수급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성장주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OLED 쪽에 대한 사업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 고객처인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장비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수주건들을 많이 따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이 그런 매출 부분들 많이 기여를 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6세대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주가 자체가 7월 말부터 15,000원대에서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부분들이 저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상방으로 좀 튀는 흐름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규 LCD 매출이 좀 확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한다면은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홀딩을 해도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하단에 15,000원 정도 61선 라인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홀딩하시고 특히 수급 부분들에서는 기관 수급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홀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 자회사들의 가치가 많이 부각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장비 제조업체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회사들 실적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테라세미코,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원익홀딩스 주가에는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해 3월 달에 5,000원대 주가 흐름 이후에 7월 9,200원대까지 도달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목표가를 10,000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일단 1차 목표가 9,000원, 이제 2차 목표가 10,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10,000원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하단 지지 라인도 확실하게 좀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단에는 현재 한 8,00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 라인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전망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빅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했을 때 가격이 2에서 4% 정도 올라왔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원익홀딩스 자회사에 대한 실적 호조세는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위 상장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세미콘, 원익머티리얼즈,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세계 상장사의 그런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약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현재 원익홀딩스의 시총 자체가 6천억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표가는 10,000원까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덴티움부터 원익홀딩스까지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남은 탑5 종목은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솔브레인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대표적인 소재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소재까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세 부분에 있어서의 소재를 모두 다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마이크론, 도시바까지 3D 낸드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한 소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분기보다 3분기의 영업이익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는 매출의 성장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 3D 낸드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3D 낸드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만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하이닉스, 도시바, 마이크론 모두 다 3D 낸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솔브레인이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여기에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승폭 크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분인 7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솔브레인이었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께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이연제약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3238님께서 주신 종목 이연제약입니다. 34,000원에 사셔서 지금 비중이 50%시고요. 20개월째 보유하고 있다라고 적으셨거든요. 최동기 이사께 여쭤볼게요. 네, 이연제약은 아시겠죠? 우리가 그 CT 촬영용 조영제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인 백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요 제품 자체는 CT용 조영인데 이분은 보시면 이제 34,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이제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 흐름을 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번에 매수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매물대가 35,000원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4,000원까지 충분히 매수가에는 올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35,000원 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보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보면은 퍼나 또는 PBR 이런 내용 굉장히 회사 내용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제약업체는 달리 1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유보율도 꽤 높거든요. 2000%까지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내용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 기간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연제약 목표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 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또 종목 하나 봐드릴 텐데요. 0385님께서 우수 AMS를 문의하셨습니다. 향후의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매수가나 비중을 적지는 않으셨거든요.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전기차 부품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사실 3월 이제 21일에 이제 테슬라 입찰을 합격을 못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사실 뚜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전체적인 기술적 흐름에서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은
개선이 되는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하방으로는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120주선이 이제 2,700원대, 2,800원대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단에 200일선 정도, 3,200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인 매물 부담들이 사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좀 노려본다면 현재 구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현재 하방으로 사실 좀 많이 열려 있어요. 하방으로 2,400원대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좀 보신다면은 저는 사실 뭐 오를 수 있는 폭보다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폭이 좀 더 크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다. 하지만 손절가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2,7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수 AMS 향후 전망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최재훈 연구원께서 봐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 종목을 추천 공개할 텐데요. 지금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고요. 최종 계산께 먼저 들어볼게요. 네, 5위 종목은 아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지만 일단 영업이익이 18%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하락 요인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고가 자체가 약 한 28,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22,000원까지 해서 일단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인데 사실 아이센스가 그 만드는 제품은 스트립이라고 당뇨병 환자들이 그 당을 측정할 때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그 우리가 혈액형 할 때는 리트머스지만 이거를 용어로는 스트립이라는 스트립. 그래서 스트립 자체가 아이센스의 굉장히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 업체들도 경쟁력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이센스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적자난 거는 중국 법인 및 미국 자회사. 미국 자회사도 이제 혈액가스 분석 진단 업체의 어떤 영업 손실에 기여를 했는데요. 결국엔 하반기에는 이제 본연의 주제품인 혈당 특정, 그러니까 스트립뿐만이 아니라 그런 측정기까지 같이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회사에는 아크레이저, 그 다음에 미국 자회사는 아가 매트릭스에서 실적 호조는 영업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사실 보면 최근에는 뭐 뉴질랜드 뭐 파마코와도 어떤 케어선스 이런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올해 보면 하반기에 이게 스트립의 어떤 중국 생산 공장이 어떤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도 판매가 기대가 되는데 이게 보면은 혈당 스트립이 무려 3억 개 정도를 지금 생산하는 규모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2020년까지 예측하는 게 중국에서 약 매출에 500억, 수출에 이제 1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지금 소아 당뇨병 환자들 많이 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센스가 이제 이런 거를 넘어서 가지고 만약에 사실 그 혈당 측정할 때 그 주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하루에 서너 번 맞으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거를 약간 통증을 일단은 낮춰주는 그런 것만 개발하면 아마 아이센스는 아마 대박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을 전에 해외 사업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뭐 거의 바닥 치고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제 보면은 또 삼성전자가 시안에 또 8조 원의 어떤 그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이러한 설비 투자 증설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는 분명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1조 3,560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28% 일단은 감소를 했는데 또 영업이익은 또 124억으로서 이제 240% 증가를 했는데 워낙 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 124억은 사실 뭐 굉장히 적은 수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영업이익은 일단은 전년 동기보다 좋아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액이 좀 많이 줄은 게 문제지만 결국에는 산업환경 분야에서의 이익률 증가로서 영업이익이 일단 개선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는 뭐 중동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을 필두로 해서 수주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태국의 국영석유회사랑 약 5,500 정도의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7일에는 5만 정유 프로젝트 약 1조 1,000억 정도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는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빠졌는데 앞으로는 뭐 철저한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원가 저감을 통해서 질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 가져왔는데 지금 뭐 1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일단 손절가는 한 9,000원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APS홀딩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랭킹 1위 종목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3위로 내려왔는데, 사실 뭐 2분기에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 30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67%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설비 투자 증가로서 지속적인 영업 실적 증가 예상되는데, 사실 보면은 요새 주식이 오르는 종목들은 뭐 전기차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게 다 뭐냐면은 설비 투자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업체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품 업체, 이런 장비 업체들이 분명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사실은 AP 시스템하고 기업이 분할을 된 후에 사실 예상과는 거꾸로 왔어요. 원래는 이제 AP 시스템은 주가가 좀 하락할 거 예상하고 APS홀딩스 올리는 걸 예측을 했는데 주가가 거꾸로 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분할 상장 이후에 약 27,000원에서 지금 이제 1,200원대까지 거의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뭐 오를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저는 지난번에 매수가는 1,5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뭐 지금 가격도 우리가 목표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종목이어서, 사실 이 종목은 부채 비율도 41%, 유보율도 거의 2,900%, 그 다음에 PBR 1.5, 그 다음에 시총보다 자본 총계가 무려 2배나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빛을 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동아 엘텍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린 종목인데, 사실 저는 이제 매수가는 이제 18,200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좀 빠졌다가 이제 어제 좀 올라가지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 왔지만, 충분히 현재 가격 보면은 뭐 18,000원 이상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된데 상이 되는데, 사실 보면 이 회사는 뭐 다른 거 볼 게 없고요. 자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자회사가 선익 시스템의 회사가 있는데 이제 9월 달에 상장 예정이 돼서 7월 6일 날 코스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약 자체가 9월 10일에서 12일, 그 다음에 9월 21일 날 일단은 상장 예정돼 있는데, 결국은 이해 선익 시스템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OLED 증착기를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이 회사가 2014년에 461억, 15년에 289억, 작년에는 1,437억으로서 매년 뭐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14년에 17억, 2015년에 마이너스 49억에서 작년은 무려 234억을 일단은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뭐냐면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애플의 대만 연구소에 증착기를 납품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착기에 보면은 대만에 납품된 거는 2.5 세대급 플렉시블 OLED R&D 라인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애플에 대해서 이러한 또 수주가 발생이 된다면은 충분히 동아일텍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종목은 1위 종목은 STI인데요. 사실 뭐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결국에는 실적인데,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인프라 설비인 화학약품 공급장치, 좀 특이하죠. 화학약품 공급장치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CCSS, Central Chemical Supply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러한 어떤 그 IT라든가 디스플레이 글로벌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수주가 굉장히 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는데, 이 회사는 문제가 뭐냐면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매출에 상산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주말 해결이 돼가지고 3, 4분기부터는 이제 클리닝을 확장함으로써 인력이 이제 차질이 들었는데, 인력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매출 상산하는 것만 남았다 해서 제가 STR을 이제 1번 종목으로 해서 일단은 좀 올라왔지만 제가 일단 19,000원대 매수하면 충분히 22,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퍼도 사실은 5.7배로서 동종업계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위 종목으로 STI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최동기 이사께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또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공부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잡혔으니까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지점의 박정민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또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후발주자로 또 덴티움도 같이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시장에서 지금 계속 성장 잠재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 회사인데 상반기에 매출액이 한 72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95억 정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 28%에서 34%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또 작용했던 부분이 국내 매출은 좀 미미했지만 수출이 호조를 하고 인해 가지고 이런 실적이 달성이 됐고 또 이것도 하반기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출에 좀 1등 공신한 게 중국의 기여도가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실적 증가폭이 컸던 2분기의 실적이 전체 수출 비중의 한 51%가 급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4% 정도 차지하면서 중국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진했던 러시아 시장에서 좀 회복세가 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바이에서도 이제 신규로 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고령화 인구가 확대되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또 소득 수준도 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시장은 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은 계속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전체 한번 매출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2012년도에 중국의 수출이 한 54억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국 매출이 한 2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쪽은 비중이 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단조로웠던 매출 구조를 좀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덴티움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합성고리라든지 고리식 관련해서 이런 매출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합성고리라든지 고리식 부분 분야가 좀 고부가 가치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좀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좀 매수를 충분히 해봐도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한 6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그러나 좀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한 52,000원대를 만약에 하회를 한다면은 그 정도에서는 좀 손절을 하면서 다시 좀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덴티움이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최재훈 연구원님의 포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전문가께서 이 덴티움에 대한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추세 매수 종목 봤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갈 텐데 최재훈 연구원님의 5종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고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십시오. 네, 5위 종목은 사마 콘덴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2.68%대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11선 등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11선 부분들이 현재 24,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좀 익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3만원까지 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좀 예상하면서 상향 조정을 좀 할 건데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크게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부분들이 60% 이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가에 좀 꾸준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촬영용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매출 성장세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성장성 부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많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금 최근에 그런 성장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충분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 세계 시장에서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전기차 판매량 자체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했을 때 60% 이상 좀 급증한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 쪽에 대한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65만 대 이상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약 32%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특히 의무 생산자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까지 뭐 12% 정도까지 생산량 늘리게 되면은 현재 수준보다는 6배가량 생산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련 부품 수요들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마콘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사마콘덴서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 매출처럼 좀 많이 다변화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요. 뭐 델파이 그리고 중국 업체까지 공급처를 많이 확대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향 매출이 올해 한 20억 정도 잡힐 전망인데요. 내년에는 약 2배 이상 성장될 부분들이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부터 좀 주력 제품으로 팔고 있는 전력분할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해외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마 콘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에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1분기 때에 이어서 2분기까지 중국향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최근에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8월 한 10일 정도 이후부터 주가 좀 많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8,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미국 쪽에 대한 주택시장 호조세도 좀 많이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두산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이 연구체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전환사채 흥행에 따른 재무 부담 우려를 많이 감소시켰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연구체 이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이후에 유동성 리스크를 많이 해소한 부분들이 사실 뭐 8월 중순까지 좀 주가에 좀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국 쪽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내륙 개발 위주로 많이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특히 건설 기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상반기 때 중국 내에서 굴삭기 판매량이 약 7만 대 정도 나왔었는데요. 전년도에 판매했던 굴삭기 판매량이 약 6만 2천 대라는 점을 확인해 본다면은 올해 굉장히 큰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점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또한 이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국 쪽에 대한 자회사 두산 공정기계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은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쪽 그리고 동남아 쪽에 대한 신흥국 성장세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기계 업황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 저점 부분들이 7,7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8,100원이라면 상당히 저가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까지 충분히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도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렸었던 5만 원대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목표가를 10% 정도 더 올리면서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부터 큰 폭의 매출 개선세가 좀 전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플렉서블 OLED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사실 뭐 전체적인 업황 부분들이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쪽에 대한 뭐 매기계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용 제품과 터치 스크린 패널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올해 매출액 부분들만 보더라도 약 6천억 원을 좀 상회할 전망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제 9월, 10월 정도쯤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 8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갤럭시 노트 부분에 대한 노트 8에 대한 디지타이더 외 제품이 4개 정도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3분기부터 좀 제품들이 나갔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3분기 이후부터 이런 실적 성장세는 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후공정에 좀 특화되어 있는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 증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올해 뭐 한 4분기 정도 이후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실적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실적 개선 흐름들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만 5만 원까지 가져가시고 5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고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단으로 좀 짧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손절가 부분들은 48,0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라인이 이탈됐을 때는 좀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익절가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민엔지입니다. 사실 민엔지는 제가 1위 종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주가가 사실 한 2달 정도 횡보를 하면서 좀 지지분했었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23일부터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흐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민엔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한 달 정도 만에 신규 계좌 수가 300만 계좌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빠른 흥행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뱅크 쪽에 대한 가상 계좌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사업 부분들 가져가면서 특히 이제 자회사인 세틀뱅크 같은 경우가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가상계좌 서비스 부분에서는 국내 전체 그런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그런 관련 업체들 주가 흐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일단 카카오뱅크 흥행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 서비스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세틀뱅크 같은 경우가 올해 매출액 부분들이 약 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9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예상보다 좀 더 빠른 흥행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의 예상치는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요.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를 원래 25,0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목표가 25,000원까지 가져가시고요.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은 뭐 다음 주 정도 나와서 좀 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 부분들은 사실 그 전에 18,5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5일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부분들이 23,5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했을 때는 한 번 정도 입절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성장선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흐름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민엔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3만원대까지도 좀 노려볼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뭐 신규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좀 확인이 될 전망인데요. 일단 포스코 ICT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 특히 뭐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사업 부분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차 인프라 같은 경우가 올해 뭐 국내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잡아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모회사인 포스코양에 대한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좀 발생하는 회사인데요. 연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규모,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안정성들은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전체적인 매출 부분들이 1조 원 정도가 돌파될 예상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더 하반기 이후에 좀 더 크게 두드러질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구조조정이나 부수실 사업을 많이 작년에 축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적 가시성도 올해부터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 6,000원대라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단으로는 이제 200일선이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상단에 61선 정도 라인이 7,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8,000원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재진입이 가능할 거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부분들은 현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손절가는 6,300원 정도 짧게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혹시 놓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됐는데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보다 0.14% 빠진 2,36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연일 상승세 오늘로써 벌써 6거래일 연속 오름세인데요. 0.22% 상승한 656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